안녕하세요. 저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웨일스 출신 축구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9년째 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9년 동안 함께 해온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죠. 수많은 골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사람됨됨이,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인간성 OS를 갖춘 선수다. 2015년 여름, 우리 훈련장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이적해온 청년,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당시 팀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내부 경쟁은 치열했고 새로운 선수들은 대개 위축된 표정으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곤 했어요. 특히 아시아 출신 선수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영어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보기 힘든 겸손과 예의를 그는 당당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도 그의 태도는 남달랐어요. 실수를 해도 위축되지 않았고 동료가 좋은 플레이를 하면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진심을 전하려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선배 선수 하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벤, 저 새로운 친구 어때? 뭔가 특별하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흥민에게서는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가진 따뜻한 에너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팀 식당에서 손흥민은 혼자 앉아있던 신입선수에게 다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번역 앱을 써가며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선수는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우리 팀 안에는 조금씩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훈련장의 웃음소리도 늘어났어요. 그 바람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웃는 눈빛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 청년과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손흥민의 첫 번째 시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리그 적응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뉴캐슬과의 홈 경기였어요. 그날 손흥민은 몇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쉬운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기도 했고 절호의 찬스에서 키퍼에게 막히기도 했어요. 결국 골은 넣지 못했고 라커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대부분의 선수들이라면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휘슬이 울린 뒤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결승골을 넣은 해리 케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두 팔 벌려 안아준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해리,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고마워요. 자기 자신은 골을 놓쳤는데도 누구보다 크게 환호하며 동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해리 케인도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보통 선수라면 고개를 숙이고 있을 텐데 그는 동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구나. 그의 이런 모습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죠. 한 번은 훈련 중 10대 신입 수비수가 실수로 실점을 허용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책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때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괜찮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린 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간 아이의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다시 눈빛에 자신감이 살아났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죠. 그 이후 그 선수는 손흥민을 형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경기 뒤 멋진 활약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을 때 경기장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환호한 사람도 손흥민이었어요. 어느 날 훈련 후 손흥민에게 물어봤습니다. 흥민아, 내가 골을 넣지 못했는데도 항상 동료들을 먼저 축하해주는 이유가 뭐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제가 골을 넣으려면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료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뻐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개인 기록에만 매달리게 되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언제나 동료를 먼저 생각했고 골보다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 팀을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손흥민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남몰래 동료들을 챙기는 세심함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동료의 생일이면 꼭 직접 축하했고 결혼 소식이나 아기의 탄생 소식에도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한국 전통 과자를 가져와서 이거 우리나라 맛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라며 나누어 주기도 했죠. 한 번은 팀의 막내 선수가 고향이 그리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18세밖에 안 된 아일랜드 출신 소년이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무척 어려워 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혼자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어느 날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고향이 그리워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곳도 제2의 고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 줄게요. 손흥민은 그날부터 그 소년과 함께 식사를 하고 틈틈이 영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아이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 팀의 베테랑 골키퍼가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해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날 하루의 실수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선수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저는 형 덕분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형이 막아주신 슈팅들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선방한 장면들을 영상으로 찾아서 함께 봤어요. 골키퍼는 감동받아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팀을 떠나야 했던 순간 그가 인스타그램에 적어준 글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넌 내 가족의 일부였어. 앞으로도 계속 내 삶 속의 친구일 거야.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손흥민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작은 배려와 진심이 쌓여서 우리 팀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수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아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어요. 그는 골을 넣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골이나 패스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웃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어요. 2016년 초 우리 팀은 연속된 패배로 분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리그에서 중위권에 머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라커룸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선수들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진지한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숙여 한국식 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나 정색한 표정에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해리 케인이 흥미나, 그럼 우리도 해보자. 라며 따라하자 곧 라커룸 전체가 한국식 인사법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침울하던 공간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에릭 다이어가 어색하게 절을 하며 물어봤어요. 아니야, 더 깊이. 손흥민이 시범을 보이자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훈련장에 그가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곤 했습니다. 가끔 영어 표현이 서툴러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어요. 한 번은 팀 미팅에서 감독이 전술을 설명하며 이해했나요? 라고 묻자 손흥민이 네,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려다 실수한 것이었죠. 순간 모두가 멈칫했다가 이내 폭소가 터졌어요. 얼굴이 붉어진 손흥민도 함께 웃어넘겼습니다. 아, 영어가 아직 어려워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단순히 웃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출신 선수에게는 짧게나마 봉주르라고 인사했고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에게는 스페인어 몇 마디를 배워 말을 걸었어요. 단어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후 스페인 출신 선수가 제게 말했어요. 벤, 흥민이가 나에게 스페인어로 인사하려고 밤새 연습했대.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 손흥민은 언제나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며 다가갔고 그 진심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이겨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웃음과 따뜻함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사람됨 자체가 월드클래스였고 우리 팀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달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경기장에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였어요. 1차전에서 0대1로 뒤진 상황. 우리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가득 찬 6만 관중이 함성을 질러대며 경기장을 흔들었고 선수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손흥민조차 이때는 전사처럼 보였어요. 경기 전 라커룸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동료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 뛰어요. 전반 7분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왼발에서 날아간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환호가 경기장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저를 전율케 한 건 골 세리머니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축하하러 달려온 동료들을 안으면서도 벤치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부상으로 뛰지 못한 동료들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동료를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눈에는 희망이 살아있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후반 10분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곧장 달려가 어시스트를 해준 델레 알리를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델레, 고마워요. 내가 만든 골이에요. 경기는 4대3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휘슬이 울린 직후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은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골을 넣지 못해 아쉬워하는 해리 케인과 몇몇 동료들에게 먼저 달려가 말했습니다. 해리,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케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개인의 영광보다 동료들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흥민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 리더는 골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그 역사적인 밤, 손흥민은 골만큼이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했어요. 바로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패배 속에서 드러난 품격. 저는 그날 손흥민의 진짜 품격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손흥민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인품을 보여주었어요. 2021년 4월 25일 카라바오컵 결승전.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13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였죠.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제한된 인원이었지만 8,000명의 팬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었어요. 경기 전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깊은 집중력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꿈이 걸린 경기예요. 13년을 기다린 이 순간 후회 없이 뛰어봐요.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손흥민도 케인도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0대1 패배였어요. 라포르트가 터뜨린 한 골이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휘슬이 울리자 웸블리의 잔디밭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13년을 기다린 순간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그때 가장 크게 울던 사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오열하며 눈물이 잔디 위로 떨어져 번져갔어요. 간절함이 큰 만큼 절망도 깊었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만큼 아픈 패배였거든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동료들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 싸웠어.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야. 특히 첫 결승전을 경험한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기장을 떠나기 전 실망한 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것이었어요. 패배 속에서도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팬들이 우리를 믿고 와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꼭 트로피를 들어올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고통 속에서도 동료를 위로하고 팬을 존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날 손흥민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트로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저는 손흥민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체력을 가졌지만 진짜 특별한 건 그의 인간성 OS다. 2023년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손흥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바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죠. 인간성 OS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듯이 손흥민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시스템이 남다르게 설치되어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팀을 하나로 묶으며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새로 입단한 선수들을 보세요. 처음엔 모두 긴장하고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며칠만 함께 훈련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자신감을 되찾고 나는 이 팀의 일원이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브라질에서 온 새로운 선수가 있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유럽 축구 문화도 낯설어 했죠. 첫 주에는 훈련 후에도 혼자 남아서 연습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은 그 선수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포르투갈어는 할 줄 몰랐지만 번역 앱을 써가며 소통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믿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손흥민은 그 선수와 함께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축구로 소통했고 점차 그 선수도 팀에 적응해 나갔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훈련이 제한되고 선수들이 집에서 혼자 운동해야 했던 시절, 손흥민은 매일 단체 화상통화를 제안했어요.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자리였죠.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함께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봐요.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진심에 모두가 위로를 받았어요. 젊은 선수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베테랑 선수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선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 선수는 충격을 받아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죠. 손흥민은 감독에게 허락을 받고 그 선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축구는 잠시 잊고 아버님께 집중하세요. 국적도, 나이도, 포지션도 다른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던 건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간성 OS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완벽한 시스템 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팀의 화합을 최우선에 두는 마음가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이기 이전에 월드클래스 인간이에요. 기록은 언젠가 깨질 수 있지만 그의 인간성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기적. 손흥민의 기록은 언젠가 다른 선수가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인간성과 신뢰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 토트넘을 떠난 한 선배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벤, 나는 여러 팀을 거쳤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야. 그 친구는 축구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진 시대에 손흥민은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저는 2022년의 한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팀에 새로운 18세 유망주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했고 경기 후 라커룸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선수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소년 옆에 앉더니 자신의 데뷔 초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감독님께 혼나고 팬들에게 실망도 안겨드렸죠. 하지만 그때마다 선배들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그 유망주는 지금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손흥민에게서 배운 따뜻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하게 만든 선순환을 만들어냈어요. 작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팀에서 오랫동안 벤치를 지켰던 한 선수가 마침내 이적을 결정했어요. 그는 더 많은 경기 기회를 원했고 그건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떠나는 마지막 날 그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흥민이 때문에 이 팀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 사람만큼 진심으로 동료를 아끼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 선수의 새로운 팀 첫 경기 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 축하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기 위해서는 진심과 꾸준함,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팬들은 그를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동료들도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손흥민은 골대 앞에서만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월드 클래스예요. 언젠가 그의 커리어가 끝난다 해도 그가 보여준 인간성의 가치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9년 전 처음 만났던 그 햇살 같은 미소의 청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손흥민, 고마워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구 이상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어요.